유재석 씨와 이상엽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잔소리가 심한데 유재석 씨는 말이 빠르고 이상엽 씨는 말이 느리다의 차이가 있다. 이상엽 씨는 느리게 잔소리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딱 머리 중심과 가슴 중심의 차이예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셸로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머리 중심의 5, 6, 7 유형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가슴 중심의 2, 3, 4 유형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따로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모든 에피소드가 합쳐지면서 아이들의 성격을 더 알아차리기 쉬워지실 겁니다. 지난번까지 진행되었던 장중심의 아이들의 특징은 힘, 단순함, 공격성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머리 중심의 아이들은 예민함, 규칙적, 낯가림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슴 중심의 아이들의 특징은 슬픔, 애정, 변덕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중심의 감정이란 것이 장 중심처럼 공격적이거나 아주 저돌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감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머리 중심의 아이들과 가슴 중심의 아이들이 어릴 때의 이 경계선상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작해 볼게요. 0세에서 1세의 아기들은 생존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세상을 배우는 아기는 그 안에서 부족했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격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원래 본래의 존재인 그 참 자아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가지 성격, 3가지 중심이 모두 다 골고루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모험으로 엄마 뱃속에 만들어지는 순간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성격만을 취해서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중심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불완전한 순간을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엄마로부터 분리되었다 라고 느낀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는 그것을 너무 크게 느껴서 그 부족한 엄마의 사랑과 애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기로 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표정은 약간 어둡습니다. 장중심이 나는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그 무의식 깊이의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머리 중심은 난 안전하지 못해 라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슴 중심은 난 버림받았어 하면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불안은 다시 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에요. 나는 이미 태초부터 엄마에게 버림받은 분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불안과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슬픔을 가지고 있어서 표정이 약간 어둡고 약간은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애정을 더 갈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만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존이고요. 2유형, 남을 도우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3유형은 성공을 해서 예쁨을 받아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4유형은 오히려 슬픔을 더 과장되게 보여줘서 특별함으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에게 과도하게 매달려 있고 끊임없이 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낯가리지 않고 미소 지어주거나 순한 모습을 보여서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울의 정도를 봤을 때 2유형, 3유형, 4유형으로 점점점 우울감이 커지고 아주 딥해지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유형은 가슴형이지만 바로 옆에 장중심인 1유형이 있는 데다가 외면화된 사람이라서 가슴 중심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움직이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다, 행동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그것을 약간 아래로 숨기고 친절한 미소를 띠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유형이고 3유형은 수려한 외모에 우울한 눈빛과 분위기로 자신의 우울감을 나타내면서 언제나 모든 것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고 4유형은 아주 깊은 슬픔을 표정, 입고 있는 옷,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고통을 다 드러내고 그러한 모습으로 애정을 갖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슴 중심의 아이들의 특징은 낯가림이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잘 웃어주고 먼저 다가오는 스타일이에요. 이들의 나는 도움을 준다 라는 자아 이미지가 돌 전부터 착장이 탁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을 준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오, 잘 웃는다, 낯도 안 가리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아주 동글동글한 얼굴형에 잘 웃는 데다가 낯을 안 가리다 보니까 어딜 가서도 어른이건 친구건 쉽게 어울려서 잘 놉니다. 그런데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놀이활동을 하거나 문화센터에 데리고 가거나 새로운 것을 봐도 이 놀잇감 자체에는 흥미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머리 중심의 아이들은 알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면 호기심이 있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스타일이고, 장중심의 아이들은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져보고 논다면,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그 놀이 자체에 흥미를 가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놀이나 장난감 몇 개 빼고는 이 세상에 그다지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게 없어요. 가지려는 욕심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존의 목적은 오직 애정과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 어린이집 활동 사진에 보면 같은 반 친구 중에 특별 활동마다 뒤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이 애는 왜 뒤에 누워있어? 하기 싫대. 이 애는 왜 이 사진에 없어? 오늘 어린이집 안 왔어? 아니, 울어서 같이 활동 못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참여하기 싫어서 빠져있거나 억지로 시켜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 아이가 항상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실제로 보니까 가슴 중심의 삼류형이더라고요. 이 아이를 3살 때부터 봐왔는데 지금 5살이 되었는데도 수업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해요. 근데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어요. 나는 관심 없는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음을 조금은 배제하고 수업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사회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가슴 중심의 아이들이 순하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기 고집이 없다거나 생떼를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화가 나면 씩씩거리고 고집 피우고 땅바닥에 들어 눕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떼를 쓰는 시간이 다른 중심의 아이들보다 짧아요. 왜냐하면 애정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제일 크다 보니까 누군가가 달래주면 금세 이 속상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예뻐해주면 금세 배시시 웃어요. 엄마 나 속상했어. 나를 더 안아줘 하는 것 같아요. 장중심의 아기들은 울음소리로 이 엄마의 고막을 찢어넣을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머리 중심의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될 때까지 지켜보며 울고 난리를 쳐요. 안아줘도 달래줘도 다 필요 없대요. 다 저리 가래요. 지금 내가 기분 안 좋으니까 나 건들지 말래요. 하지만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어떻다?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것저것 해줘가면서 달래주면 금세 풀어져요. 애정 어린 스킨십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심의 아이여서 애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 더 크다 보니까 내 자신의 감정, 내 마음을 빨리 누르거나 이게 져버리는 것으로 관찰되더라고요. 내 감정과 내 생각 따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가슴 중심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서 아이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좀 적은 편이에요. 순해. 키울만해. 아이가 뭐 그렇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잘 듣고 어딜 데리고 다니기도 수월하다 보니까 가슴 중심의 첫째 아이를 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린이집을 늦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혼자 데리고 있기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우아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주 야무지고 빠릿해 보이는 건 머리 중심,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장 중심이라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조금 느리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조리 있게 이렇게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이라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기도 해서 말할 때 느려요. 얼마 전에 식스센스 예능 클립을 잠깐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분들이 유재석 씨와 이상엽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잔소리가 심한데 유재석 씨는 말이 빠르고 이상엽 씨는 말이 느리다의 차이가 있다. 이상엽 씨는 느리게 잔소리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딱 머리 중심과 가슴 중심의 차이예요.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에너지 중심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부터 머리를 거쳐서 생각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게 좀 느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기 반 소리 반이라고 할까요?
감성적인 단어와 감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장중심은요, 뱃속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소리도 뱃속에서부터 쥐어짜오는 소리가 나오고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울리는 톤을 가지고 있죠. 아기들이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연습해서 빠르게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아주 사고뭉치가 되는데, 가슴 중심의 아이들을 보면은 게으른 건 아닌데 조금 기어가다가 살펴보고 조금 더 기어가다가 엄마 어딨나 한번 확인하고 그러다 좀 더 쉬고, 이렇게 뭔가 약간 좀 릴렉스된 느린 이런 제스처를 갖고 있어요. 머리 중심이나 장 중심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저희 막내도 걷기 시작하니까 조금 걷다가 손잡아 달라고 하고, 조금 걷다가 벽 한번 짚고, 몇 번 걷다가 징징거리고, 좀 쉬었다가 조금 더 걷다가 애교 한번 부려주고 노는 거 보면 지금 놀고 있는 거 맞아? 지금 걷고 싶은 거 맞아? 즐거운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관찰력이 뛰어나게 느껴지지도 않고 놀잇감이나 놀이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이를 잘 모르겠는 느낌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가슴 중심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봤다, 다른 사람 배려하느라 내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냥 그때의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이 내 감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상대방이 아마 원하는 대로예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게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특이하게 느껴져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변덕스러운 표현은 머리 중심처럼 이게 논리적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장 중심처럼 아주 단순하지도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내 감정의 움직임에 충실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느낌은 왜 이렇게 변덕스럽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제가 애니어그램을 만약에 몰랐다면 가슴 중심의 막내를 키우면서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장 중심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머리 중심의 아가들처럼 놀이에 집중하지도 않는 이 모습은 내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잘 모르겠는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시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가슴 중심의 아이를 둔 이 머리 중심의 엄마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잘 모르겠어요. 나랑 똑같은 머리 중심의 아이를 키우다가 가슴 중심의 둘째를 만나니까 아이 키우는 게 더 어렵고 얘가 왜 이러는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규칙에 잘 따라오지도 않고 예뻐해줘도 만족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분위기를 망칠 때가 있고, 이게 감당이 안 되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바로 이 아이들이 사람 중심, 애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슴 중심의 2, 3, 4 아이들을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